네, 안녕하세요. 박건아입니다. 네, 금일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네, 육군 군무원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 끝나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수험생들께서 알려주신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수험생들께서 인터넷에 공유한 내용, 그리고 빠꾸난 멘티가 면접을 보고 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공유된 내용이다 보니 사실과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일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이고요. 면접 직렬, 군수, 네, 장애 직렬입니다. 네, 수사, 전산, 장애 직렬, 행정 9급, 행정 장애, 환경 7급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대부분 행정 참가, 행정을 보신 수험생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상황입니다. 상황은 앞에 영상하고 또 유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면접실은 인재선발센터 두 건물에서 진행되고요. 층마다 이제 수험번호별로 이제 층마다 배치되기 때문에 면접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도 다르고요. 면접 내용도 다릅니다. 주차장 여유 있고요. 수험생들이 일찍 오시면 차에서 대기하거나 또는 설치된 천막에서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외에는 건물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요. 30분 전에 입실 가능합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의자에 앉고 벨 울리면 면접 시작한 거 작년 후년하고 똑같습니다. 네, 면접은 8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면접관 대부분 정장이 입고 있습니다. 면접관과의 거리는 2에서 3m 정도 되고요. 면접실마다 다릅니다. 면접 내용은 그동안 기출된 내용, 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이라든지 시사, 전공 다 그동안 기출된 내용은 100%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된 내용도 있지만 이 말은 기출 문제는 꼭 보고 가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식사했는지, 못하고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랑 왔는지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수험생님께 말씀드렸던 1번 문제는 무조건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이 부분 연습하셔서 1번부터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버버 되는 순간 뒤에 답변에 대한 멘붕이 오거든요. 네, 아이스 브레이킹 꼭 준비하세요. 지원 동기만 물어본 면접관, 자기소개만 물어본 면접관, 지원 동기, 자기소개 물어보지 않고 바로 면접, 전공 면접으로 들어간 면접관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다 준비하셨다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바로 시사, 전공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부분 꼭 인지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입니다. 시험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도 물어보셨거든요. 네, 공채, 경채, 수험 기간, 네, 시험 몇 번 봤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장단점 준비하셔야죠, 당연히. 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점, 너무 단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단점을 어떻게 해서든 장점화 해가지고 이렇게 극복해가지고 장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꼭 설명을 드리셔야 돼요. 사실 그대로의 단점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수험 선생님께서 타인이 바라본 나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제가 생각했던 장단점이 아니라 남이 바라봤을 때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인지 이것도 비슷합니다.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단점을 너무 단점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다 장점으로 전환해갖고 말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계발 경험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자기계발했는지 헌혈을 안 했더라도 헌혈을 했습니다. 봉사를 안 했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의 포장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수험생들께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이 안 보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군무원 급여 물어봤습니다. 군무원 급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공무원 월급이 적은데 괜찮을지, 네, 이 부분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는 공직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 어떤 자세로 일을 하겠다. 네, 당연히 급여 때문에 급여가 적은지 알고 있지만 나는 급여보다도 다른 부분이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업이 아닌 공직을 택한 이유 똑같습니다. 이게 급여하고도 연결되는데 네, 사기업, 공기업, 공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군수 직렬이 있는데 군수에서는 이제 행정학과 경영학 차이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책, 기억에 남는 영화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추석 기간에 책 하나 보시고 영화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책입니다. 이렇게 단답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영화입니다. 단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 책에서 이거를 봤는데 어떤 문구가 너무 좋았고 어떤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제가 만약에 군무원에 합격을 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근무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돼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답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10개에서 15개 질문을 받으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00% 단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하게 예시까지 들고 마지막에 결론까지 해가지고 시간을 충분하게 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군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지, 네,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기술직 갈등, 차량 직렬 같은 경우는 뭐 군 관련 시사를 아예 대놓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군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께서 준비했던 거, 뭐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직 파업도 될 수가 있고요. 민원 관련, 태풍 피해 관련, 네, 다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네, 정리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군무원의 역할, 군무원의 무슨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와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지 갈등,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지금 갈등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용어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예시, 그리고 해결했던 경험을 예시로 활용하셔서 답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 행정학에 나오는 리더십의 종류가 무엇인지, 유형은 어떤지,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이거는 다른 직렬에서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리더십을 있는 합격자를 원하지, 네, 리더십이 없는 수험생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십 관련해서는 하나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리고 자기가 존경했던 인물까지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전공 질문이거든요. 사정 판결이 무엇인지,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네, ombudsman, 네, 공정력이 무엇인지, 공정력의 예시. 네, 작년, 재작년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 수험생들께서, 지금 저도 지금 한 반 정도는, 되게 쉬웠다. 반은 좀 어려웠다. 쉬웠다고 하신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이세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거는. 네. 필기시험 준비하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면접에서도 기출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 안 하고 가신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그 말은, 다음에 있을, 뭐, 통신, 뭐, 전차, 기술직렬이라든지 군수, 네. 기출 문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보셔야 됩니다. 직위분류제, 네, 나왔던 내용입니다. 징계 종류,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무원의 징계, 네, 대집행 절차. 행정법 준비하셨던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딱딱딱딱 나오셨어야 돼요. 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정의 나왔던 내용입니다. 추가 경정. 네, 제가 이거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추가 경정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코로나 사태 때 그 면접 시즌에. 네,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추경을 썼었어요. 네. 근데 예시도 언제 발휘되는지 추경을 써야 되는 시기, 정의, 네. 네, 예산의 정의, 예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경이 어떻고,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고, 네. 지금 어떤 상황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군무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군무원이 나아갈 방향,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안 좋은 부분은 얘기 안 하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제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런 부분에 좀 발전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 개혁에 따라서 국방 혁신에 따라서 군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커질 텐데 이 부분에 인사적인 거라든지 네, 뭐 급여라든지 인사, 급여, 그리고 주거 이런 부분이 해결해야 됐을 경우 이렇게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큰 의미에서는 국방의 이러한 이미지라든지 국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오직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고 우선은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논리를 펴세요. 제가 어디를 근무를 하더라도 어떤 정신 자세로 어떤 환경에 맞춰서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험생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겠다.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 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국방부 사례 있습니다. 이거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 꼭 보고 가세요.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예, 저도 지금 제 그 멘티분들한테 멘토 멘티를 하면서 적극행정 꼭 보고 가라고 했거든요. 국방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범 사례. 네, 그거 예를 들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은 어떨지, 네, 계속 나오고 있는 마지막 한마디, 네, 10년 후에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제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직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수험생께서 생각하셨던 보직, 뭐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저는 예전에 면접 봤을 때, 제가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뭐, 그, 군단에서 이렇게 격오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향후에는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군단이라든지 이 교육사령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복된 내용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지금 면접이 좀 남으신 수험생들께서는 기출문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수험생들에게 영상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상 좀 활용하셔서 꼭 다음에 면접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